언제 제일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냐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요. 2분 30초면 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야나두 대표이사 김민철입니다. 현재 저는 야나두에서 야나두 크루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바시의 구범준 대표님이 타이틀을 뽑아주시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실패는 끝이 나는 게 실패잖아요. 저는 실험을 했을 뿐이고 그 실험이 테스트 1이 실패, 테스트 2가 실패했을 뿐인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과학자들에겐 실패란 없다. 실험이 있을 뿐. 그래서 여러 별명들이 있지만 실험장이로 저를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영역은 비욕망적 재아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라는 건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내일 배가 안 고플 확률은 0%죠. 내가 오늘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내일 잠이 안 올 확률은 0%예요. 뭐 운동은 어떨까요? 공부는 어떨까요? 이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인데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참고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고요. 욕망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잠, 식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이 욕망 제아를 중심으로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기다무라고 불러요. 기다리면 무료. 카카오 페이지에서 바로 내가 웹툰 안 보고 싶으면 일주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무료죠. 근데 저희는 기다리면 무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다리면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끝다무예요. 끝까지 다 하면 무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대상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영역이에요. 스스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의 3.2%.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독일 논문에 3.2%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 저희 학습 데이터를 봐도 한 3.2에서 3.5 사이인 것 같아요. 가만히 하시는 분들. 셀프 모티베이션이죠. 근본적으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완강률은 7에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는 10명 중에 1명이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죠. 회사의 철학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의 제일 윗단은 인류의 잠재력을 깨운다예요. 누구에게나 잠재력은 있는데 그 인류의 잠재력을 어떻게 깨워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팀이고 저희 내부에 동기부여연구소가 있었어요. 동기부여연구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107가지 동기부여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107가지 중에 저희가 3가지로 압축을 한 게 첫 번째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 중에도 즉시 보상.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즉시적으로 보상돼요. 몬스터를 하나 잡으면 바로 점수가 올라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는 뭐 태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 띠, 노란 띠 뭐 이런 형태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래. 말 그대로 야,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행을 하다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투입했으면 내가 더 효율성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처음에는 동행을 시키고요.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면 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랭킹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영어 쪽에 투입해 봤을 때 확연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또 운동으로 투입했더니 운동은 더 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인류의 잠재력 중에 공부와 그리고 운동 이 양쪽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첫 사업 아이템입니다. 기운의 역작인데 그때 당시는 진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지금은 다시 보면 좀 슬퍼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15년 전 건데 감성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선수들 이야기보다 관중들 이야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야기들이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다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빨랐죠. 제일 처음이 창간 하고 싶어요 호였고 창간 제발 하게 해주세요 뭐 예.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요. 펜과 전수와 경기가 다 한 군데 어울리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담았으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뭘 하잖아요. 봉다리도 쓰고 계시고. 여기서 저희가 나왔던 아이디어가 야구장에 이런 머리띠라고 대호 뭐 이렇게 그걸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선수들 이름을 100개 만들어서 노점을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100개를 정말 줄 세워서 다 판매했어요. 10분 만에 다 팔았을 거예요. 10분, 15분 안에. 그게 저희 회사의 첫 매출이고 50만 원. 근데 알고 보면 이 사업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죠. 취재를 하면서 니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8개 구단 다 납품하면서 어느 정도 판매하기 시작했냐면 하루에 2,000개씩 판매했어요. 저희 그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매출이 5억 정도?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도 약 한 1.5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냐면 야구 시즌은 6개월밖에 없어요. 1년에 6개월만 일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번 돈 3억으로 EBS 토목달에 투자했어요. 투자 조건은 우리가 마케팅을 할 텐데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내겠다. 그래서 수익 분배를 해다오 라고 했는데 그 3억을 투자해서 매출이 1년 6개월 만에 150억이 갔죠. 그러면서 절반을 저희가 받아왔으니까. EBS하고 일하면서 이 환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팀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한 분이 사장님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예, 그랬어요. 다 드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나올 때 근데 돈을 환불해주면 그 식당 주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뭐 맞는 얘기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의 80%는 밥을 먹어요. 20% 정도는 좀 남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공부는 반대거든요.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10% 정도의 수준만 공부를 다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셔야지 성적이 오를 거 아니에요. 성적이 올라야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냐면 구전 마케팅이 되는 건데 이 구전 마케팅이 수요가 너무 적잖아요. 10%면. 식당은 들어와서 맛있다고 하면 딴 데 가서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부는 공부 맛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20%만 넘어가도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그 마케팅 비용을 대신할 거다. 우리 목표를 25%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완강자를 25%까지 가져가면 마케팅 비용이 더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에 첫 광고를 했는데 원래 조정석 배우는 약간은 좀 코믹한 이미지가 더 강했었죠. 대표적으로 건축학개론에서 납득이라든지. 근데 저희가 광고 섭외를 해서 모델 계약을 한 시점에 질투의 하신이 뜬 거예요. 질투의 하신 그 느낌이 교육 브랜드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 이미지를 최대한 극대화한 거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상당히 각인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진짜 열심히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 주셨구나 주변에서 깜짝 놀랐죠. 참고로 저희 광고는 5분 만에 원시 원컷으로 끝났었어요.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준비해온 게 이미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 혹시 더 괜찮은 게 나올까 싶어서 몇 번 더 촬영했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엄청 준비를 잘 해오세요. 제가 아마 2009년쯤에 이 책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이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주변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책인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책을 했고요. 이 책은 저희 회사 마케팅 팀에게는 첫 번째 얘기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매몰되어 있잖아요. 가격을 싸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1900년대 초반의 자본주의 경제에 해당하는 경제학 논리거든요. 비싸도 구매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브랜딩에 대한 얘기예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브랜딩과 IP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선견지명으로 내어놓은 거죠. 내용 자체가 너무 직관적이고 쓸데없는 얘기 없어요.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용 자체도 군더더기가 없어서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 왜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은 이 비싸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판매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비싸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다이소에서 핸드백을 팔아. 20만 원이야. 비싸죠. 에르메스에서 핸드백을 파는데 20만 원이다. 근데 두 개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들은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구매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비싸게 팔자는 얘기가 아닌 거죠. 10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야나도 제일 최초에 99,00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우리는 뭐 100만 원대에 근접한 제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냥 무식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광고 좋아했으니까 광고 대행사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대기업에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거고, 또 대기업에 있다 보니 너무 무료하니까 빡세게 일하고 싶어서 갔고요. 갔는데 또 너무 힘드니까 힘든데 돈이라도 좀 잘 벌고 싶어서 창업한 거고요. 큰 원대한 꿈이나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매번 최선을 다했던 게 제일 큰 저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도대체 뭘까? 목표의식, 꿈, 재미있어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저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체력인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운동 좋아해서 20대 중반쯤에 제가 철인 3종 경기도 완주했었고요. 준비 없이 그냥 마라톤 완주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은 몸뚱아리가 돼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몸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그 체력으로 이제 창업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에서 만든 제도 안에서 뭐 끊임없이 실패자였으니까 내 인생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는 게 뭐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극복해야 되는 에너지가 존재하진 않았어요. 일상이었으니까요. 실패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사실 사람은 너무 절망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실패란 단어 자체를 살면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있는 걸 해내는 것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별로 승부욕 없었고, 보통 저를 표현할 때 초식동물이다. 중3 때 이미 186 정도 됐으니까 이게 키가 큰 편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배구하다가 제가 재미없다고 들어갔는데 바야바라고는 별명을 가진 중학교 동창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키가 크고 앞에서 브로킹하면서 좀 번쩍번쩍 뛰어줘야 되는데 니 하기 싫다고 들어갔냐면서 우리는 팀 스포츠인데 하면서 반항 한 번 못하고 맞았어요. 일단 덩치도 너무 컸고 몸이 그때 당시 이미 윤성빈 같았어요. 힘이 계력이었어요. 저는 뭐 키가 컸지 그냥 사슴 같은 존재였고요. 뭐 안 믿어지시겠지만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침대에 눈을 파묻고 막 울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분한 거죠. 그래서 파구표패기를 했어요. 근데 한 3개쯤 하면서 또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개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면서.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랑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금 성인인데도 뭐 당연히 자주 만나고요. 제가 한번 굉장히 좀 반성했던 계기가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군부대 강연을 조금 많이 다녔어요. 사단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요즘 MZ분들 군부대 들어오면 힘들지 않냐. 사실 내심 제가 좀 동의받고 싶었던 거죠. 저도 이제 경영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동의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랑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와일드한 그 군대에 적응하는 그 과정이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었다. 그때 당시 연탄불 갈고 물 없으면 뭐 다라이라고 부르는 곳에 물 채워놓고 정전도 일어나고 아침 9시면 국기에 그냥 경례도 하고 말 그대로 와일드한 곳에 있다가 군대라는 와일드한 곳에 와도 별 적응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 살다가 군대라는 와일드한 곳에 오면 당연히 적응하기 어렵지 않냐.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당연함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완수해내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준호 헤어의 회장님, 강윤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필리핀 속담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엄청 이유는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한 것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은 나은 삶을 살게 될 테고요. 이유를 대고 물러서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100m 달리기를 15초 안에 끊고 싶다, 또는 13초 안에 끊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100m를 달려봐야 돼요. 한 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봐야 되고. 그 완주를 반복하는 능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것에 다 다르는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도착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성취감. 그 성취감 생길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 도파민을 맛보는 그 경험.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취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패할 만한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성공할 만한 것만 하세요. 성공할 만한 거. 10kg 다이어트 할 거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실패를 자꾸 하면서 그걸 자기 자신에게 자꾸 비판하지 말고요. 성공했으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성취감을 경험한다면 저는 반드시 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취업하려고 했죠, 망했을 때. 광고 대행사에서는 한량상이 좀 있는 편이어서 급여도 뭐 그때 뭐 거의 억대 연봉 가까이 갔었으니까 30대 초반에 친한 형 회사가 있어서 그 형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데 놀러를 갔어요. 저한테 빚이 얼마냐?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다 갚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럼 3년 정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이 벤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한 2억짜리였거든요. 저거 사는 데는 거예요. 뭐 그럼 또 한 2년에서 5년 집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강남에 한 10억 정도 했거든요. 또 한 10년, 17년요. 뭐 몇 살이냐 그러는 거예요. 50이 넘은 거예요. 내가 다시 취업을 해서는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거 그 형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형이 또 이정표를 줬어요. 나는 10개월만 딱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9개월 15일째 LG에서 처음으로 150만 원짜리 수주했는데 그게 지금 나를 만들었다. 너 몇 개월 됐냐고 8개월이라고 그랬더니 2개월 더 남았네. 2개월 더 해봐. 그 2개월 더 할 거리가 이제 머리띠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띠가 이제 반전을 만든 거죠. 제가 봤을 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서 뭐 다시 취업했다면 7년을 이제 비슷한 노동을 들이지 않았을까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개념을 정리한 법인데 그걸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가 만다라트표라고 이제 다시 정립해서 일본에서 시작한 자기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22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선수들 뭐 이대호부터 시작해서 김현수 이런 선수들을 7회까지 단 2안타로 틀어막았어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야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았는데도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고 LA 다저스에서는 그 오타니 쇼헤이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을 했어요. 왜냐? 자기 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에 제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만다라트표를 본 거예요. 정중앙에 거대한 목표를 하나 세우고 8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 8가지 사건을 위해서 다시 또 64가지의 징후를 만드는 작업인데 64가지의 목표만 하면 이 정중앙의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설계한 건데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이렇게 오타니 쇼헤이의 그 첫 번째 목표가 몸 관리예요. 몸 관리만 하는 마음가짐 가지는 거. 마음가짐 가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밥을 7숟가락 먹기 뭐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그 대신 강도는 높아지죠. 그걸 그대로 야나두에서도 만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새로운 1위가 되고 싶은데 어디선가 1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페북에서 먼저 1위를 해보자. 페북에 그때 에듀 쪽의 1등이 18,000명이었거든요. 18,000명은 넘을 수 있다고 본 거죠. 팔로워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쪼개면서 64가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3주 지나니까 1만 명 넘어가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제 목표는 회사 매출 15억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변 인프라가 마련되어서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전엔 좀 감각적으로 잘 피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기꾼들 되게 잘 피해 나갔던 것 같아요. 사기꾼들을 판별하는 방법은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벌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맞는 사람은 살면서 조금씩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제 성향도 명확해지고 철학도 명확해지니까 워렌 버핏이라도 제 원칙과 안 맞으면 저는 안 친하게 지낼 거예요. 1번 기브 앤 테이크 명확해야 돼요. 100원을 줬으니까 100원을 하는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제 친구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제가 밥을 뭐 이렇게 10번 사도 돼요. 고맙다, 잘 먹었다. 또는 뭐 내가 떡볶이 한번 사줄게.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적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고맙다고 하는 관계 자체가 불균형이고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딱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과도 웬만하면 선을 긋죠. 이렇게 좀 원칙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 노하우가 있기도 해요.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말을 주신 분이라면 지난번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와닿고 앞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프티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보통 10잔에서 100잔을 나눠서 보내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번을 내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실제 실천하고 난 다음에 성과나 어쨌든 뭔가가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더 보내드려요. 지난번에 그 말씀 덕택에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노하우라기보다 이것도 제가 제 멘토였던 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약간 더 개량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제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보다 멘토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저에게 주셨는지 피드백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살 때 저를 주변에 민철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민철유, 포유류, 갑각류 이런 것처럼. 나는 나만의 종족이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경상도 분들이 민철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민철유, 민철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철유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그때 만사마라고 뚜루뚜루 그걸 보고는 민뚜루 민뚜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영어 이름이 민투루예요. 민은 진실이다, 신뢰다, 민투루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여전히 유일한 종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비욕망 시장에서의 승자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 비욕망 시장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 혼자서 못하던 것들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우 잘 된다는 것은 인류의 발전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데려다 줄게가 저희 목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상상한 공정의 한 60%는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했던 만큼은 못 갔지만 저희가 목표했던 곳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잘 가고 있습니다.